원광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중용 2장이네요. 네. 2장 할까요? 예. 예. 그 칠판을 보고 합시다. 2장 성독부터 하시는 거죠? 성독 합시다. 예. 중용 제2장이라 예. 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이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이런데 예. 역시 또 여기 중용이 계속 나오죠. 예. 여기서 중리란 단어는 예. 공자님의 자래요. 자, 이름 말고 자가 있어요. 자호 할 때요? 자호 할 때. 이게 중리는 자예요. 공자 자. 선생님, 근데 자는 뭐고 호는 뭐라 하는데 자하고 다 호칭인데 예. 예, 호는 예. 상하간에 아무나 마음대로 불러요. 예. 선생 이제 제자가 선생도 호는 마음대로 부르고 예. 윗사람도 아랫사람 호를 위아래가 없이 마음대로 부르는 게 호고, 이름은 그렇지 않죠. 이름은 아랫사람이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자는 내가 이름과 비슷한 건데 이름을 자를 옛날에는 예. 20세 되면 이제 성년식을 올려요. 예. 가지고 이제 딴 머리를 이렇게 이제 상두를 꼽고 그런데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자를 지어줘요. 자를 지어줄 때는 이제 어릴 때 부른 이름을 이제 삼가하고, 또 이름은 이제 존중한 의미도 있고, 자는 이제 쉽게 부르라고 이제 성인 되면 자를, 이름 대신 자를 하나 지어준다니까. 그것이 평상시에 부르는 호칭으로서요. 그러니까 이름 대신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자예요. 그렇군요. 예. 중리 말씀하시기를, 공자 말씀하시기를, 예. 군자는 중용을 하고 예. 소인은 반중용이니까 중용을 반한대요. 예. 중용을 반대로 한다고 말이지. 예. 그런데 그 군자의 중용은 뭐냐? 예. 군자이면서, 예. 이자가 군자이면서, 군자는 뭐냐면 군자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잖아요. 예. 덕을 갖춘 사람, 인격자를 군자라고 그래요. 예. 덕을 갖춘 인격자는 그런 인격을 갖춘 자세로서 또 시중을 한다. 시중이란 얘기가 이제 중용의 중자 뜻을 여기 이제 나오는데, 시중이란 얘기는 때에 맞게 한대요. 이 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마칠중 그래요. 딱 맞게 한다. 균형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울을 예. 얘기할 때 저울 추가 왔다 갔다 해서 균형을 형평을 맞춘다고 한 게 그게 중이라. 그러니까 뭐 적중이란 말 있죠. 예. 어디에 딱 맞게끔 한다 할 때. 그때 중자인데 그건 가운데가 아니고 딱 맞다는 뜻이라. 이거 적중했을 때도 가운데에 그건 가운데가 아니요. 가운데가 뭐냐, 저기 맞을 적자거든. 적당할 적자. 적당하다는 뜻이라, 중자가. 그럼 이거 시중이라는 말은 때에 맞게 한다고 말이야. 그럼 타이밍이라는 말하고도 시는 타이밍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때에 맞게 한다 소리는 뭔 소리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름은 덥지요. 예. 여름에는 저기 모시옷 입고 가벼운 옷 입죠. 예. 겨울은 추울 때는 추우니까 어떻게 여름 옷 입으면 안 되잖아. 근데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 갑옷을 입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는 그런 의미. 그것이 취중이라. 때에 맞게끔 하는 거. 이제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뭐 입는 것도 그러고, 먹는 것도 그러고. 그것이 중이에요. 그럼 뭐 시적절하게 처시를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윈이 말한 가운데 왜 적자생존이란 말 있잖아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그 상황에 잘 적응한 사람은 생존한다, 그런 얘기 아니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아. 적자생존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이 그 때에 맞게끔 한다. 그러니까 군자의 중용은 군자이면서는 뭐예요?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딱딱 맞게 한다. 모든 일에 적당하게 맞게 한다, 그 소리고. 여기서 소인지 반중용이라고 했는데, 소인이 중용에 반한 짓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한 짓을 하면서도 소인들은
기탄함이 없대, 꺼려움이 없대. 예를 들어 불의를 하면서도 네. 중용이라는 것은 정당한 공명정대한 일이 따지고 보면 중용이라. 예. 그러니까 그 중용은 군자들은 늘 공명정대한 일만 하지. 근데 소인들은 공명정대한 일을 안 하면서도 그게 꺼려움이 없어. 근데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근데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야 또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의미도 모르고 그런 것은 이제 괜찮죠.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알고도 그런 거 있거든. 그게 소인입니까? 그렇죠. 공명정대한 걸 알면서도 예. 거짓말, 나쁜 걸 알면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 소인보단 차라리 무식한 게 낫네요. 차라리 낫지. 그리고 거짓말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소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모르고 한 것은 그 죄 허물이 안 된대요. 근데 알고도 한 것이 허물이 되는데 소인들은 알고도 많이 범한다니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일은 몰라요? 알면서도 하지. 예. 그게 뭐냐? 자기 이제 편하게 그냥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서 뭐 힘들여서 몰라 이래 가만히 있다가 야음을 틈타고 가서 훔쳐와 보면 쉽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도둑놈의 심리인데 그거 안 될 일이거든. 근데 사실은 너무 그걸 돌아오려면 그것도 보통 신경 쓸 일이요. 어려운 힘든 일 아니요? 근데 도둑놈들은 그게 쉽다고 한 것인데 양심을 속이면서도 그게 소인이고 대인들은 그거 절대 안 해. 돈을 주면서 하라고도 안 해. 대인과 소인의 차이가 그거예요. 대인들은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고 소인들은 이게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 일을 하느냐? 권모술수가 난무해. 그럼 저희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매스컴상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사실 어떤 정치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불의를 제일 많이 하죠. 행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소인이네요. 그게 안타까워. 소인의 심리만 가지고 있어.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공익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인 몸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배우들도 뭐 이제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공인. 그런데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시 공명정대한 공익을 늘 추구해야 되는데 아니 사익을 많이 추구한다니까. 사익을 추구한 마음을 늘 가진 사람들은 그 대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좀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큰 선거를 치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럼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 연명을 하려면은 자기 지지자들이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계속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농공행상을 벌일 때 또 자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막 낙하산 인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좀 무리가 되고 지금 많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낙하산 인사도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배치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무리를 일으키는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맞아. 압력을 넣어가지고 보훈 인사 같은 네, 거. 보훈 인사 그런 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권모술수라니까. 공명정대한 방법이 아니고 권모술수가 안 되면 난무해. 지금 사회가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뭐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그 자리에다 배치하는 건 그건 괜찮죠. 그건 뭐 당연히 예전에도 괜찮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능력 위주보다도 네. 그냥 혈연관계, 학년 뭐 그런 보훈 인사가 많았어. 조선시대 이럴 때는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과거 자유당 정권 시절, 군사정권 시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조금 개선돼 간 편이라 공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해도 탓을 수는 없을란가 몰라.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도 그러고 농사 짓는 사람도 이제 농사를 자기 혼자만 짓나? 공인들 정치인들만 뭐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도 저 농사 짓고 장사한 사람들도 항시 자기 개인만 상대적인 세상이지 어째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시 너와 나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리지 않고 이익을 봐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바람직한 인지상정인데 요즘의 인지상정은 그냥 개인적인 이익이 치우친다니까. 그러니까 공존 공영을 그렇죠. 공존 공영. 네, 공존 공영이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알아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 그렇죠. 제3장 네. 공자왈,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기지호인저 민선능이 구운이라. 이자가 조선이라고 할 때 예. 고을 선자용이 뭐 TV 화면이 선명하다고 할 때 선자라. 예. 근데 여기서는 고을 선자가 아니고 많지 않고 적다, 수가 작다 할 때 선자가 또 그런 의미도 적을 선자, 적을 선자로 써야 돼 여기서는. 고을 선자로 쓰면 아무 말이 안 돼. 공자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참 그 지극하다. 지극이란 건 뭘 말해요? 최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극이란 건. 그 지극하다 해놓고 왜 지극하냐? 일반 보통 백성들이 능히 잘한 백성들이 많지 않고 작은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하다는 얘기지. 중용을 행한 백성들이 중용을 행하는 백성은 별로 없다. 많지 않다고. 네.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예요. 네, 공자 당시에. 예. 그때도 춘추 전국 시절에 이제 진입원 시대니까 예. 그때도 아주 지금하고 비슷없는 행가 몰라. 지금보다는 좀 나았는가 몰라도 좀 나았겠지. 항상 그 시대에 대해서는 개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요, 맞아. 공자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그 지극하다. 왜? 백성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중용을 능히 한 사람이 적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세월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능히 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적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자 뜻의 의미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자가 왜 아들 자자인데 제자가 여기서는 아들 자자 뜻이 아니에요. 유명한 분들을 왜 뭐 장자, 노자, 공자, 맹자, 자자를 놓잖아요. 주자. 그건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자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 큰 뜻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차 시대 후에도 뭐 100년, 1000년 후에도 모든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자를 놓는다니까. 이 한일자를 빼고 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뭔자예요? 마칠 요자예요. 딸 때 요자, 이렇게 하면이 여기다 한일을 거칠 때 이제 자자가 돼요. 한일을 빼면 봐요. 이렇게 이건데 이거 뭔자냐면 완료할 때 마칠 요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들었냐면 만사요일할 자라 그래.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로 끝마쳐 버렸대. 마칠 요자에다가 한일자니까 하나로 다 끝마쳐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통달했다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자자를 놓는다니까. 자와 중용은 그 지극하다. 이르지자를 여기서는 지극할지 그래. 지극하다. 이건 조사고. 백성들이 그거 중용을 능히 한 사람이 적은 지가 참 오래됐다. 이걸 그러니까 시제를 한타는 소리 쉽게 말하면. 적은 지도 오래됐다는 말은 지금 거의 없다는 말이네요. 거의 없다 소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오래전에는 꽤 많이 있었지. 중용을 능히 한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없다 그 말이요. 제4장.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지불행야를 지지의로라.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도는 뭐 맨 첫 장에 나와 말을 했죠.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라고 도라고 하는데 도는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도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도가 마땅히 행해져야 할 일인데 그것이 잘 안 행해져 이 세상에. 안 행해진 이유를 내가 안다. 공자 자신이 안다고 전제해 놓고 왜 안 행해진 이유를 여기 말해놨어요.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금자니라. 좀 아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쳐가지 못해,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도가 이 세상에 안 행해진다 그랬어요. 지자는 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지래고. 여기서 중용이 어떤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용이 없는 거지. 근데 중용에 입각해서 지자는 중용에 입각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쳐 부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또 못 따라오고 중용에 못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요즘 세상에 뭐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 만한 게 있을까요? 아이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아무리 이 요즘 세상이라고 뭐 정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정의는 수면 밑에 있고 예. 수면 위에 올라와서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사는 이 공간을 다 메꾸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 그냥 이렇게 팽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꼭 집어서 뭐 저기 중용이 아니네 기네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중용은 없어. 중용은 없다니까.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자기들도 너무 저 좌편향돼도 안 되고 너무 우편향돼도 안 된다고 뭐 중도를 표방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도 말은 중도를 하자고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지 하면서도 절대 중도를 가들 못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아닌데 군자가 못 돼서 그래요. 군자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건데 군자가 못 돼서 그런다. 그리고 도지불명야를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고 도가 또 밝아지면 좋겠죠. 예. 그런데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아까 말했죠. 지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미치고 그러니까 도가 안 행해진다고 했는데 또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도에 밝지 못하니까 안 행해져. 도에 밝게 알면 행해질 거 아니요. 그런데 도가 이 세상에 밝지 못하니까 행해지지 않는 것인데 도가 밝지 못한 이유를 내가 안다. 예. 공자 내가 안다고 말. 뭐냐? 현자는 예. 현자도 역시 지나치고 불초는 이게 좀 모질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어질지 못한 사람이 어질 초자라 이자가 닮을 초자로도 돼. 초상화할 때 이자가 초자를 닮을 초 그래요. 예. 초상화라는 건 뭐냐면 그 상시의 그 모습 예. 그대로 그린 게 초상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자를 담지 못한 것이 불초자예요. 현자는 지나쳐 불고 불초자는 또 역시 이 사람도 불구 본다.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밝음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밝아야 이 도를 알고 도를 행할 것인데 밝지 못하니까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자가 돼야 되고 현자가 돼야지. 우리가 늘 불초의 위치에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불초를 면하고 어리석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나 현자가 돼서 지나치지 않게 하면은 중용을 그렇죠. 행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부족한 건 따를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예. 근데 지자와 현자도 지나쳐 보면 안 돼. 근데 중용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예. 오장은 이거 문장 하나네요. 예. 아까 앞에 장을 이제 3장하고 4장을 결론 삼아 해놓은 말을. 예. 중용 제5장이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기 불행의분자 도가 행하지 못한다. 이제 결론 삼아 다시 말한 거예요. 아까 앞에 그 말을 3장과 4장 이유를 말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3장, 4장의 아쉬움을 요약해서 이제 결론 삼아 말하는. 그 현실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하고는. 그렇죠. 너무 먼 말 같아요. 근데 뭔가 아니에요. 뭔가 아닌데 우리 저 허명애 씨가 이제 요 현실 속에서 그동안에 낳고 자라고 해놓으니까 이 환경에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군자, 대인 말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소인도 뭐 별로 그런 말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도 그렇지만은 뭐 아무튼 다 소인을 하루속히 면해야 되는데 소인을 면치 못하면 개인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 그러니까 군자가 돼야 돼 뭐다.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안목을 넓혀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어.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못해.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대인들한테 뭔 말씀을 들어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나의 그 안목이 넓어야 되고 이해 폭이 넓어야 그거 이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지. 내 이해 폭이 좁으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배척을 하고 수용을 못해. 선생님, 근데 이런 일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세상 트렌드가 이런데 자기만 대인을 찾고 분자를 찾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산다고 해도 너무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럴 수가 다 대개 그렇게 하죠. 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나만 뭐 예. 고고하게 한다고도 되냐? 그래갖고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휩쓸리고 따라간다 이런 식의 자기가 주도적이지는 않아도 예. 굳이 뭐 너무 나서지 않고 그래. 예, 맞아. 그냥 살아간다는 그게 일반 서민들 좀 인텔리층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는 제일 성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대학 교수들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그런 게 그것이 예.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을 겪으면서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이 교육 문화가 전부 다 외국 시스템이 들어와서 지금 대중 집단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과서 내용도 우리 고전 속에 있는 그런 것은 뭐 별로 없고 산업 인력, 기술자 양성하는 쪽에만 신경 썼지 전인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선생님 근데 어떻게 보면 서구식 교육이 많이 합리적인 건 있잖아요. 합리적인 것도 있지. 근데 그걸 합리적인 것만 가르치고 우리 인간이 꼭 갖춰야 될 그 인성이라든가 전인 교육은 시켰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교육은 기술 교육이나 경제 이윤 창출하는 교육만 시켰다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덕목 중에서 제일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질문에 예. 정답은 될란가 몰라도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교수 얘기를 말할게요. 내가 옛날에 광주 항쟁 당시에 광주에서 좀 살았었는데 5.18 때요? 예, 아, 전남대학교 교수 농대 교수 장동섭 박사란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부여 출신이더라고. 예. 근데 한문 실력이 좋아요. 예. 우리 나보다 나이 좀 더 다시 쓰노니까 그때만 해도 한문을 많이 배웠지. 근데 이분이 지금 중국하고 이 국교가 정상화가 되기 전에 예. 대만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예. 그 대만에 뭐 방학 때로 예. 뭐 교환 교수로 가서 있다 오고 그럴 때가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대만에 많이 맞아, 가셨죠. 예. 80년대.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여러 교수들이 한 집단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교환 교수로 한 달 동안 이제 있다 오고 그럴 때인데 예. 거기서 그 대만 대학에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수희 아저씨가 참 친절하게 하고 잘 해주시더래. 예. 그래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거기다 이제 시간을 다 마치고 올라오면서 그 수희 아저씨가 그렇게 깍듯이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분한테 뭔가 우리가 성의 표시를 좀 하자. 예. 이제 우리나라 간 교수들이 이제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성의 표시를 뭘로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돈을 좀 모아갖고 예. 한 봉투로 하나 사례를 하자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봉투를 만들었대요. 예. 만들어갖고 수희 아저씨를 갖다 주니까 예. 안 받으려고 하더래. 예. 왜 안 받으려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한 것은 내 직책의 의무였고 내가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내 의무 수행의 대가는 학교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건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고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안 받는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이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기어코 이제 줬어요. 예. 교수들이 대체 도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기어코 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 양반이 받더니 수희 아저씨가 받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예.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다 줘불고 오더라. 그걸 보고 대만 교수들한테 물었대. 저 수희 아저씨가 과연 월급이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대만 교수들하고 월급이 거의 엇비슷하더래.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가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불만이 없냐? 저 수의 아저씨들은 뭐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워서 수의를 하지만 당신들은 고급 인재로서 인력으로서 어찌 저런 사람하고 수의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월급 받는 것이 불만이 없냐?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만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절대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래. 왜 불만이 없냐면 저 수희 아저씨는 우리와 달리 아무튼 못 배우고 형편이 어려워서 저 수의를 하니까
명예로운 직장은 아니니까 물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는 교수직에 있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도 명예로운 일이요. 지도층에 있으니까 명예로운데 명예도 없고, 그럼 물질도 부도 누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냐. 그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우리는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제 월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둘을 다 겸할 수는 없고, 저 사람들은 이제 명예롭지 모든 직업에 있으니까 부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만을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 한국에서 온 그 교수들이 여럿이 갔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감명을 받고 왔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수들은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뭐다 다 대모하고 날협회라고 어디 수희 아저씨하고 같이 준다고 그럴 거라고 하면서, 그 나라 풍토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이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대만의 일반적인 문화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생소하네요. 생소한 것보다도 그게 얼마나 그 차원이 높아요. 부와 명예를 둘 다 같이 안 누리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명예도 부도 다 겸하려고 한다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의식을 확장시킨 거 아니요. 의식을 건전한 의식으로 깃들게 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대만에서는 그런 교육이 돼 간 거예요. 모 대통령한테 쫓겨갖고 장개석 씨가 가갖고 대만을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통치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통치를 어떻게 해서 온 모든 국민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다 아는 얘기죠. 예. 이제 법령을 정했을 게 아니야. 통치 이제 법을. 그 법에 그 걸린 일을 하면 가차없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그 말은 많이 쓰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의법 처치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말만 그러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장개석 총재는 장개석 씨는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법대로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법 중에 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예를 들어 사치품, 밀수품 같은 걸 발각되면은 그냥 사형에 처한다는 그렇게 엄격한 벌을 정해놓은 거 있었던가 봐요. 예. 근데 자기 며느리가 그 법에 걸렸어. 예.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는 직접 쏘아 죽일 수는 없고, 며느리라고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총을 주면서 직접 쏘도 못하고, 총을 며느리를 주면서 자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죽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했어요. 그게 일벌백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돌아가지. 그 내면이라고 봐주고,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쭉 봐오니까, 저도 이제 여러 선거를 치렀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어느 때가 제일 정의롭냐면요,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가 제일 정의로워요. 맞아. 그리고 또 그 어떤 말이, 또 어떤 문구가 제일 멋지고 아름답냐면은 대통령 취임사. 네. 맞아. 그러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제 취임사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하면 취임 선서에 성경책에다 한 손을 올려놓고 예. 선서를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지. 예. 근데 그것도 겉멋술수가 난무해.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선진화된 나라 아닙니까? 대체 아까 말씀처럼 잘하셨네.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아주 좋은 말 하시고. 정말 멋진 문구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은행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개인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래요. 남북한 문제도 그저 38선 어제 막 38선 넘어가 버렸죠. 38선에서 좋은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선생님, 근데 다른 나라도 외교 차원에서 그 결례라고는 볼 수도 없지만, 그렇게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게 선생님같이 이렇게 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세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적인 게 있고, 일상적이지 않는 것은 돌발 상황 이런 말 있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창졸지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창조지변이요? 창졸지변.
창졸이라는 건 갑자기 뜻이야. 아, 창조가 아니라? 창조가 아니라 창졸. 아, 창졸. 예, 창졸은 갑자기란 뜻이야. 갑자기 뜻바뀌면 생긴 일을 창졸지변이라고 그래. 예. 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일상적인 건 정도가 있고 예. 정도 아닌 변도라는 게 있어요. 예. 변도란 것은 그걸 보고 이제 좋을 때 권자 권도라고도 하는데 변도란 건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정도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 보고 변도라고. 아,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이제 변도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돌발적인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변도에 속하는. 변도에 속하지. 예. 정도로 여태까지 해도 교착 상태로 안 됐잖아요. 예. 안 된 남북한도 그렇고, 북미간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변도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죠. 인정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방법은 이제 방법일 수 있어요. 예. 어떤 꽉 막힌 것을 이제 풀 때, 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권도라고 한다니까. 권도가 권세권자인데 거기서는 권세권자 권도가 아니라 저울대권 그래. 아우, 한번 너무 어렵네요. 저울 그 권자가 저울권자라니까. 저울 그 내가 첫 강의부터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형평을 이룬 거. 예. 이것이 권도를 쓰면서도 이 형평을 맞추는 거. 그게 권도라니까. 예. 트럼프는 그런 권도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단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권도라니까. 그리고 내가 왜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나라 남북 한도 왜 그동안에 뭐 공동 선언이라든가 합의문이 많았어요. 오, 그 합의하면 뭐에 지켜지라. 그러니까 내 말 그런 게 내가 그 말을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시절부터서도 뭐 7.4 공동성명이라고 있었고 예. 이제 이후라기가 가갖고 그러면서도 박정희 씨나 김일성 씨는 그때 자기들 체제 유지하는 데에 써먹었어. 분단 상황을. 그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노태우 당시에는 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의서가 있는데 그 기본 합의서에 참 잘 돼 있대. 그대로만 하면 남북의 갈등도 없고 저절로 빨리 통일도 이룰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그런 합의서도 다 있고 뭐 김영삼 때는 없지만은 김대중 시절에 뭐 6.15 공동선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게 공동선언 합의문이 많은데 있으면 뭐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한번 생기다 보니까 그래요. 그 합의문 자체를 이제 믿음이 안 가요. 그래 맞아. 그래서 꼭 여기서도 꼭 군자와 소인 얘기가 나오는데 군자들은 불언이 신이란 말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믿어버려. 그것이 이제 군자들의 세계는 그런데 왜냐하면 거짓이 없고 권모술수가 없고 항상 공명정대하기만 하니까 진실에 입각해서 하니까 뭐 굳이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믿어버려. 믿고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군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기껏 말을 떡 먹듯이 말을 했어도 말대로 안 지켜. 그러니까 이게 일이 도람이 타불이 되고 한다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는 뭐 대단한 합의는 아니지만 적당히 또 합의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아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돌발 행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맞아. 이것도 김정은도 또 나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또 자기가 맞대응을 잘 한 거고. 안 나오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뭐 이제 이익될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상당히 미묘한데. 우리 정부 입장도 이번에 문 대통령님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쳤죠. 트럼프도 오게끔 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왔고, 요청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것 밑자락은 다 그림을 깔았겠지. 제의를 할 때 이제 그러면 뭐 판문점에서 만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제 정부에서 다 물밑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문 대통령 정부에서도 나쁠 거 하나 없지. 그럼 이번 일은 우리 문 대통령도 기여한 바가 꽤 크다. 기여한 바도 있고, 호전대에 가는 쪽으로 가고 있지. 그동안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렇죠. 제가 조금 회의적인 입장은 항상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중재자 하는데 그 말은 확실히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지. 근데 당사자가 중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치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못 갖추고 있지 사실은.
왜 못 갖추고 있냐면 당사자예요, 우리가.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한 건 당사자인데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못 돼 있고, 왜냐하면 뭐 휴전 협정도 뭐 그것부터 풀려면 저 미국하고 연결해서 협정 조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당사자이지만은 직접 막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서 잘 중재 역할을 하고 싶은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남한은 그냥 빼불고 그냥 미국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직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겠어. 직접 당사자가 당사자 역할을 하고 싶지만 못하니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희망사항적인 그런 요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뭐 했으면, 공동 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수가 많아. 대인군자들은 말 한번 딱 약속을 하면 그대로 하거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또 이제 그 나머지 사항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따르고 해서 일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 이 양반들은 대인군자들의 방법이 아니라서 기껏 약속해놓고도 또 나중에 가면 또 도로 그대로 안 지키고 오니까, 그래서 늘 좀 문제가 돼요. 선생님,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도 외교지만 어떤 국격도 국격이지만 또 국가 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연장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북한을 상당히 옹호해주고 감싸주고 두둔해주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 저희한테 너무 그렇게 대미 외교에 굴욕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러고 뭐 때때로 무시해버리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무례하죠. 무례한데 그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까 권모 수술을 내가 말했잖아요. 북한식 방법이에요. 맨날 그렇게 한다니까. 겉으로는 막 방송에다 그렇게 막 상대를 막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거면 이쪽에서도 기분 나빠서 나 같아도 안 오고 싶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오지랖 늘며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저그들은 너무 심한. 그쪽에서 저그들은 막 털끝도 못 건들게 하면서 김정은을 그렇게 존엄이라고 그렇게 유대하게 하면, 이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존엄성을 이렇게 지켜줘야지. 오지랖 넓네 없지 그렇게 폄하하면 되겠어요? 근데 무례하게 짝이 없는데, 그것이 북한식 외교 방법이라니까.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외교 방법을 자기들이 고수하면서 앞으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이게 대화가 잘 될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보셔요? 이번에 어제 트럼프가 그 돌발 행동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월경을 했다 왔는데, 그게 앞으로 어떤 통일 문제나 뭐 대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북미 간의 그 대화가 한반도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완전히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핵을 내려놓기 위한 지금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협상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이지, 아직은 통일이란 말은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정부에서도 문정부에서도 통일은 쉽지 않으니까 전쟁 없이 평화 또는 또 번영 이쪽만 얘기해. 옛날에 그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햇빛 정책만 얘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햇빛 정책을 그 구호를 바꿔갖고 평화 번영을 얘기했어. 근데 지금 문 대통령도 평화 번영만 얘기하지 통일이란 말은 없어. 빠졌어. 왜냐면 통일을 하고 싶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말을 하는데, 긴장을 벗어나서 평화 무드에서만 살아도 좋지 않겠냐 해갖고 좀 평화 번영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통일이란 단어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사실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통일이 목표 아닙니까? 동시에 주변 사강들이 언제부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통일을 시켜주려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주변 강대국들은. 그러면 지금 현실을 논할 때요, 지금 2019년 7월 1일 현재잖아요.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돌발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온갖 뉴스가 다 그쪽으로 몰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너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핵심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하고 세계 오늘 그 금수 조치를 취했거든요. 오늘 뉴스 봤어.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파장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 금수는 아니고 금수는 완전히 끊어본 거 아니야? 거의 금수에 가까운. 그래,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문제는 휘발성이 있어서 제가 며칠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선거하는 때 유세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거든요. 저희는 그건데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참 예, 그게 우려가 되고 보세요. 일본이 아주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남북한이 잘 되는 것이 절대 잘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래 지금 자꾸. 지난번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것도 이제 일본 작용이 컸대. 일본이 다 작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대일 외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문제의 경중을 따졌을 때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본한테 많다. 그렇죠. 아, 또 일본이 문제가 국민성이 문제가 지도자들이 특히 문제가 많은 것이 독일은 어째 세계 전범 국가였다가 다 저기 막 사과하고 막 다 막 배상하고 했잖아요. 그 정직 그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길로 가잖아요. 일본은 그래 안 해. 왜냐면 일본하고 관계는요 정권 때마다 다 달랐거든요. 정권 때마다 김대중 정권 때 달랐고 노무현 정권 때 달랐고 이명박 정권 때 달랐고 박근혜 정권 때 달랐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대일 외교가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일본 아베 정권이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베 정권이 극우 세력이라더만 그 할아버지인가 누구가 다 우리나라 침범에 그 침범에 들어온 그 조상이었고 아무튼 그거가 아주 극우로 간다니까. 극우 세력이라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기 그래서 어렵겠다. 여기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부인데 저거는 아주 극우 세력이 돼가지고 더 안 돼, 더 안 되고 남북한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야 지금 서서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란 말을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주변 사강들이 형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남북한은 어떻게 되냐. 주변 사강한테 이번에도 저 북한도 왜 시진핑도 막 초청해갖고 막 대접하고 해갖고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끌어들이고 좀 하잖아요. 그런 술수를 쓰면 안 되고. 남북한 한반도 통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 쪽으로 나서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비교해서 말하면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 각자 다 수문장이 다 있잖아요. 수문장이 있어도 잘 틈새 공략을 해서 차서 넣으면 이것도 골인을 하잖아. 그러죠. 주변 사강이 저렇게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저기들 이익 챙기고 끝까지 저래 하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이것을 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뭔가 작심하고 남북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요 분단을 극복하는 일을 하면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어.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남북한에 정말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뭐 열강을 따돌리고 그렇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도자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 없는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뭔 방법이 있냐면 옛날에는 왜 그 국가에 그 국사도 있고 왕사도 있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삼국지대 때 보면 왜 유비를 리더해 준 양반이 이제 제갈공명 아니요? 그런 그 어진 분을 그런 양반을 뭐 대통령 세우려면 뭐 시간도 많이 가고 오지 않아요. 대통령 세울 것. 참모. 그렇죠. 그런 분을 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참모로 모시고 왕사로 모시고 이렇게 소위 요즘 말로 멘토인가? 그분의 지도를 받는다면. 아, 멘토? 네. 근데 북한은 조그만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긴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총살시켜버리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지금 말하자면은 줄로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기 라인이 아니면 지금 그렇죠. 처음에 취임사 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3년 차 들어서 하잖아요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금 다 전부 대통령 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그 빚진 사람들 다 쓰고 예. 있잖아요. 그렇게 간에 뭐 문제를 얘기하면 한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남한의 그 대통령이 제갈공명 같은 그런 그 멘토를 모시고 지도를 받으면 그 양반은 어떤 지도를 할 거냐면 그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지도를 할 수가 있어. 주변 사강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그 틈새 공약을 해서 남북한이 그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이루는 극적으로 아주 전격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주변 사강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되더라고요. 예. 선생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정권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대를 많이 받았던 정권이고 또 촛불로 일어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배척했던 다른 정권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가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현명한 현사를 모신다거나 멘토를 모신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참모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 그런 때 말이야.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